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 계획을 짜는 방법, 초등학생 자녀들 앞으로 학습 계획을 잘 짤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짜는 1단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문대를 들어가거나 공부를 잘하는 제자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학습 계획을 잘 짭니다. 플래너도 작성을 하고 다이어리도 쓰고 그리고 이제 학습 계획도 이제 잘 짜죠. 제자 중에 한 명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학생인데 고려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습 계획을 짰다라고 합니다. 짜게 된 계기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공부에 관여하는 거를 좀 줄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 계획을 짜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계획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기 공부 계획을 이렇게 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짜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10분 단위로 학습 계획을 짤 수 있게끔 됐다라고 해요. 자, 이 학생하고 또 다른 학생이 있습니다. 이 B라는 학생이 있는데 B라는 학생은 차이점 뭐냐면 그 학생도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 계획을 짜는 게 습관이 안 들었더라고요. 수학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이제 숙제도 내주고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학습 계획을 짜면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한 거죠. 근데도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교 1등을 했던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학생, 아까 A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했던 학생이고 B라는 학생도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하고 A라는 학생 같이 전교권, 전교 1, 2등 그런 애들이 갈 수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둘의 차이점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시켜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학습 계획을 스스로 짜고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했던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수학 숙제를 제가 내줄 때도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숙제를 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고 오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워나갈 때 부족한 점과 혹은 부족하지 않는 점들을 구분을 해서 자기가 저한테 많이 요청을 했어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메타인지라고 하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A라는 학생한테는 야, 너 이제 오답을 해라. 혹은 뭐 복습을 해라. 뭐 요 프린트를 더 풀어봐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많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항상 본인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했고 혹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B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정석을 나간다 그러면 또 얘가 틀리고 전에 가르쳐줬던 거 또 모르고 그런 부분이 보이면 안 되겠다. 여기 진도를 잠깐 멈추고 1단원부터 요단원까지 다시 복습을 해야겠다. 너 오답 틀린 것들만 다시 한번 풀어와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속 학습 계획을 짜줬던 얘의 상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 계획을 어렸을 때부터 짠 학생은 물론 명문대도 들어가지만 그런 이제 메타인지 자기가 부족한 것과 부족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계획을 초등학생 때부터 짜면 좋은데 출발점을 어디다 할까? 얘네들이 이제 할 때까지 기다릴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초등 자녀들의 학습 계획을 짜게끔 하는 출발점으로 뭐가 필요하냐? 일단 계획을 본인이 짜는 연습들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분류가 되면 그거를 시간에 맞춰서 배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공부로 조금만 방향만 틀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학습 계획을 잘 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킨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목록을 작성시키는 걸 연습을 시켰습니다. 가령 뭐 어디 장을 보러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가 사야 될 목록을 적어봐라 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갈 때 어떤 책을 보고 싶은지 그 목록을 적게 한다라든지 혹은 놀이공원을 가면 어떤 놀이기구를 타고 싶은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사 먹고 싶은지 그런 거를 한번 적어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목록 작성하는 거 하나 연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계획표를 어쨌든 짜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짜는 계획표는 뭐 동그라미로 돼 있어서 뭐 한 달 내내 그렇게 따라가는 계획표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면 학원 일정도 매번 다르고 매번 무슨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주말은 또 다르잖아요. 주말은 또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매번 일정이 달라가지고 일정표를 그렇게 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주 짜는 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틀 단위로 짤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아침 7시부터 기상하면 시간 단위로 해야 될 목록들을 적을 수 있게끔 이틀 단위로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화요일하고 수요일이다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해야 할 일정이 다르잖아요. 언제는 뭐 영어학원을 가고 뭐 피아노를 가고 어느 날은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매번 그 일정들에 맞춰서 밤에 자기 전에 이틀이 지나면 다음날 이틀 거를 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주말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획하게끔 짜게끔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이틀 단위잖아요. 어떻게 놀 것인지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계획을 짜면 거기다가 엄마가 좀 원하는 것들을 좀 집어넣게 타협을 해서 이 시간에는 좀 독서를 해보자, 이 시간은 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획표를 짜게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간 계획표, 달력 같은 건데 탁상 달력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탁상 달력을 사줘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넓게 A4에다가 혹은 B4로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달력을 제가 만들어줘서 그거를 이제 책상에 붙여놓고 거기다가는 그날 갑자기 해야 될 것들 뭐 목요일날 예를 들어 스카치 테이프를 산다 혹은 뭐 교복을 맞춰야 된다 자기의 어떤 일정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뭔가 필요한 일정들을 적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저 같은 경우도 학창 시절에 학습 계획을 짰던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 해야 될 목록이라든지 계획들을 항상 짜는데요. 저는 이제 휴대폰의 메모지를 하나 이용해서 계획을 계속 거기다가 생각날 때마다 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노트북에 역시 바탕화면에 메모지를 3개를 띄워놔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메모지 하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목표들을 정리한 거 하나 그리고 매주 주간 단위로 해야 할 일정들을 정리한 일정표 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상 달력도 하나 놔두고 거기다도 또 일정을 정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학습 계획을 짜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주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서점을 간다라든지 문구점에 가면 자기가 사야 될 목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짜는 일정표하고 그 다음에 월간 그 달력 비슷하게 제가 만든 일정표는 별거는 아닌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쓸 수 있게끔 제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 제목은 공부머리 수학법 똑같아요. 유튜브랑 2월달쯤 되면 제가 쓴 책이 나오는데 그 책 관련해서 질문도 받을 겸 카페를 만들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